네, 저희 오늘도 두 가지 이슈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가장 첫 번째 이슈로 주목이 됐을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끝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쟁의 재개가 결국에 글로벌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로 인해서 밀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struction of Ukraine Dam, 우크라이나의 댐이 파괴됐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킥박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에 있는 주요 댐과 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홍수를 일으켰고 급류를 방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남부 반격 계획에 대한 선택의 폭이 다소 좁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천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보기관은 이 댐 폭발의 책임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현재 러시아의 책임을 돌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 총리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막기 위해 저지른 침략이라고 당연히 가정해야 한다라고 다소 센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남부 카우우카 댐이 파괴됐습니다. 6일 새벽 아주 이른 아침에 파괴가 됐는데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많은 물량이 내려오면서 와, 이게 정말로 전쟁이 다시 재개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 요충지인 자포리자 지역과 그리고 전쟁 격전지 중 하나인 헤르손 지역을 잇고 있는 한 댐이 파괴됐습니다. 이 댐은 1965년 소련 시절이죠. 소련 시절 카우우카 수력발전소의 일부로서 지어진 것으로 주변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댐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30m고요. 길이는 3.2km인 이 카우우카 댐은 2,155제곱킬로미터의 크기입니다. 자, 한국 충주어가 담을 수 있는 물의량이 27억 5천 톤인데 이보다 6.17배 정도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자, 드니프로강 댐 중에서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댐으로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러시아의 소유권으로 사실상 들어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크림반도에 식순환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해당 지역에선 굉장히 중요한 물을 활용하는 곳이었는데 이 부분이 파괴된 것입니다. 자, 이곳이 사실 전쟁이 시작되었던 지난해 어찌 보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흘러가다 보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해당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댐의 파괴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댐 없이는 유량 조절이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14개 마을의 주민 2만 2천여 명이 홍수위기에 처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대피령이 내려졌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댐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지역에 유럽 지역의 최대 핵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왔던 물들이 바로 이 원전으로 향해서 온도를 낮춰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번 댐의 파괴로 과연 이 원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유럽 지역에선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원전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 원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댐 파괴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토랑 EU에서도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문제는 이 전쟁의 여파가 어디로 튈 것인가입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잘 됐다, 러시아를 다시 한번 압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밀값이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로 확전이 될까 봐 지금 가장 자불안석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나토와 유럽연합, EU에서 모두 다 입장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6일 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카우카 댐 파괴는 수천 명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잔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발언의 대상은 러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자기가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방 국가 쪽에서는 당연히 러시아가 이 댐을 파괴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차 어떻게 좁혀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샤를 미셀 이사회 상임의장 역시 민간 시설 파괴는 전쟁 범죄다. 사실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에서도 절대 죄악시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민간을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EU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고요. 침수 지역 피해가 막심할 것인 만큼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제경제에선 지금부터 더욱더 신중해질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EU와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극이 오히려 국제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쟁이 재개되기 시작한 만큼 과연 원유라든지 아니면 밀과 같은 곡류물들,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인플레이션 부담이 늘어나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전쟁이 어느 정도로 확전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댐 시설이 파괴됐다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와도 연관되다 보니까 그 여파가 끝없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이슈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합뉴스에서 가져왔고요. 국내 이슈입니다. 5월에 항공여객 933만 명, 전년 대비해서 무려 24% 증가입니다. 킥박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일단 항공업계가 앞다퉈서 노선 운항을 증편하면서 취향지를 확대했고요. 항공 여객 수가 1년 전보다도 무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24%나 늘어났습니다. 국제선은 운항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인 이 작년 5월쯤에는 약 55만 명에 불과했다면 올해 들어보시면 약 360만 명으로 무려 6.5배나 폭증했습니다. 근데 국내선과 국제선의 상황은 다소 달랐습니다. 일단 국내선은 지난해 5월에 약 698만 명에서 지난달에는 572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18% 내려간 건데요. 코로나 시기에 크게 늘었던 국내 여행 수요가 해외로 옮겨간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여행 분위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여행이 결국에는 수요를 늘려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여행 지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줘야 결국엔 내수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선순환,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점이 바로 항공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대표적인 여행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공권이 많이 팔려야 결국에는 여행을 많이 가고요. 여행을 많이 가야 호텔에 숙박도 많이 하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분위기 저희가 외신 뉴스를 다뤄드리면서 미국에서 항공권 판매액이 많이 오르고 있고 가격도 뛰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국내도 유사한 상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다소 늦은 최근에서야 엔데믹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작년부터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기 시작했고요. 사실상의 엔데믹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미국조차 사실 항공권 수요나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미국 소비자들도 여행을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변종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실망감이 반복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짜로 전 세계가 본격적인 엔데믹을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소비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보시면요. 5월 달에 국적사 항공 여행객 수가 1년 전보다 23.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 실시간 통계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총 국제 국내선 여객 수는 무려 932만 9,254명으로 1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선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국내 여행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수요가 이제 드디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여행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해외 여행객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국제선 이용객이 6.5배나 늘어난 360만 명을 기록했다는 거 엄청나게 고무적인 숫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된다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취항할 수 있는 비행기 수도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18%가량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제선이 회복을 시켜는 줬지만 국내선이 줄었다는 것, 어찌 보면 국내 여행 산업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항공업계에서는 여름철을 맞아서 더욱더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또 7월일 지나서 8월 달에 휴가의 피크기가 되면 오히려 항공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행을 좀 가기 힘들다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6월에 더 많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8월 피해서 6월과 7월에 여행객을 가는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8월보다는 6월에 더욱더 많은 성수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수치는 2019년, 코로나 직전이죠. 19년에 여객 수 1,088만 명에 85.8% 수준까지 여객 수가 회복된 상황입니다. 즉 코로나 이전에 85%까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뜻인데요. 지난 1월에는 80.4%, 2월에는 83.6%, 3월에는 82%를 기록하면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85%까지 회복하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오는 9월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약 90% 수준까지는 여객 수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정부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해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국내 여행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 가는 달 행사를 추진하는 등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번 정부들의 쿠폰도 한번 보시고요. 해외여행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분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업계의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 워낙 높았었고요. 국내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 명동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중국 여행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기대감 숫자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난 5일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전 세계 연례총회를 열고 글로벌 항공시장의 현재 현황과 미래에 대한 격렬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항공업계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수익 전망치가 기존에는 올해 연간으로 47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 숫자를 무려 98억 달러로 고쳐 높였습니다. 하나로는 6조 원이어서 12조 원 정도로 2배가량 올린 셈인데요. 올해 항공업계 전체 매출도 8,03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이 2019년에 항공업계 매출이
8,380억 달러였으니까 그보다 불과 300억 달러 부족한 대부분의 숫자를 회복해 간다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국이 엔데믹을 선언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경을 열면서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연례 총회에서 예상치를 높여잡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윌리 월시 국제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 또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었는데요. 팬데믹 시대에는 우리 뒤가 있고 팬데믹 시대가 우리 뒤로 밀려나고 있고 국경은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시경제 전망이 썩 좋지는 않더라도 이제 높은 수준의 고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쓸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제도 물론 아직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규제와 같은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항공사의 공급망 문제도 있고 또한 요금이 너무 비싸지면서 사용자들이 오히려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외신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항공권들의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라는 뉴스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주요 항공 노선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항공사에서도 곧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상황의 수요 예측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있었지만 그보다 못 늘어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적어서 다시 줄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과연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부 기관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제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젯블루라는 두 개 항공사가 서로 제휴를 맺어왔습니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국적기 비행사고요. 젯블루는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였는데 두 개 항공사가 여러 가지 제휴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다, 독과점적인 이슈를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제재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항공업계가 더욱 활성화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도 한번 살펴보시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현재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인수합병이 잘 되어야지 두 업계에겐 시너지가 날 텐데 미국과 유럽에서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이 부분을 잘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인수합병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기업의 결합회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수요자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더욱 피해가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걱정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반면에 다른 외국계 항공사들은 최근에 국내로 가는 항공사 비행기 편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국에 이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외국 항공사들이 이러한 대한항공의 위기일 때 증편을 해서 국내 여행객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비롯한 이러한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측의 견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아무쪼록 어쨌든 현재 상황은 항공업계의 큰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단순히 여행객이 늘었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국제선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선은 다소 줄어든다는 포인트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댐 시설 파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이야기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